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도권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3개월 전에 남친 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했어요. 드라마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직접 겪고 나니 세상은 정말 넓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당하니까 너무 열이 받고 한 방 먹일 때에는 이렇게 들을 때보다 훨씬 통쾌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있었는데 그건 사람이 참 간사하고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당해보니 정말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저는 영어학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자유롭게 팀을 짜서 회화를 하는 반이었는데 남친과 저는 몇 번이나 팀을 바꾸는데도 계속 같은 팀으로 묶이면서 서로의 얼굴을 익혔고 학원 회화반이 다 끝난 후부터 친해져서 그때부터 1년 반 정도 사귀었어요. 남친이 결혼하자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좋다고 했어요. 제가 인생 경험이 적어서였는지 학원에서 그렇게 얽힌 게 뭔가 운명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아주 대단한 착각이라는 걸 호되게 당한 후 깨달았지만요. 결혼 결정한 후 처음 난침집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느낌이 쎄한 게 좋지 않았어요. 남친 어머니가 친절한 듯 저를 아래 위로 훑는 눈빛 같은 게 매서웠거든요. 유정이라고 했지? 그냥 말로 올게. 괜찮지? 네, 어머니. 편하게 대해주시는 게 저도 좋아요. 태식이가 그러는데 영어학원에서 만난 거라며? 진짜 사람 일은 알 수 없다고. 인연이 되려면 어디서든 만나는구나. 그러게요. 저도 학원에서 오빠처럼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 진짜 학원 잘 갔다. 네가 운이 트이려고 거기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 태식이 같은 애를 만나지 않았겠어? 우리 태식이 애가 좀 괜찮니? 성격도 좋고 애가 센스도 있고 그 유명한 땡땡 기업 다녀서 월급 잘 받고 유정이 네 인생에 이런 횡재가 또 있을까? 우리 태식이 만나느라 운 다 써서 없을 거야. 엄마가 자기 아들 자랑한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침을 튀기며 남친 칭찬을 늘어놓는 걸 웃으며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남친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네 맞아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니 시종일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즈음에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 유정이는 패션 코디? 그런 이름 월급이 얼마야? 물론 우리 태식이만큼은 못 받겠지만 궁금하네. 엄마 그런 걸 처음 만나서 물어보면 어떡해. 유정이 당황하잖아. 뭐 어떠니?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좀 빨리 알자는 건데. 유정이 너도 괜찮지? 저야 괜찮다고 해야지 불편하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일 3년 차이고 직장인 3년 차들 평균만큼 받고 있어요. 유정이도 남들 받는 만큼 받는다니까 엄마는 전부터 자꾸 물어보더라. 남친이 자기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하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어른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죠. 남친도 저희 집 인사를 했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장 잡을 일이 남았는데 남친 어머니가 저보고 따로 만나자며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전에 우리 집 왔다 갈 때 내가 전화번호 물어봤잖아. 이렇게 좀 보려고 한 거니까 태식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라며 일방적으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혼수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비싼 예단을 해달라거나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했죠. 남친 어머니와 약속한 날짜에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가니 남친 어머니가 먼저 와서 커피까지 시켜놓고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아우, 약속 시간 10분이나 지났잖아. 왜 이리 늦어?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혼자 앉혀놓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니. 여기가 처음 오는 길이라 좀 헤맸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는 동네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남친 어머니는 제가 10분 늦었다고 짜증났다기에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와는 많이 달랐어요. 저한테 거리를 두고 무뚝뚝하게 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괜히 긴장이 돼서 컵에 있는 물만 벌컥벌컥 마셨어요. 내가 말이야, 직장인 3년차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좀 알아봤어. 근데 우리 태식이랑 꽤 차이가 나더라. 내가 네가 웬만큼 생기고 영어학원에서 만날 정도면 지적인 능력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무 집에나 보내는 건 아니잖아.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래도 나 네 입장 생각해서 우리 집에 온 날은 많이 참고 봐준 거다. 니네 부모님 재래시장에서 과일 가게 한다며. 그런데 네 월급은 내 아들 반토막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 내가 태식이 같은 멀쩡한 아들 두고 너 같은 며느리 얻는 건 좀 억울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솔직히 태식이 그 잘난 애들 많다는 회사에서도 인기 많은 축이야. 그런데 너는 뭐니? 우리 부부는 그래도 대학은 나오고 중산층 수준은 되는데 니네 부모님은 또 뭐고? 이거 우리가 너무 미치는 결혼이야. 그럼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은 미래이고 지금보다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대학은 나오셨어요. 그런 말 결혼 전에 누구는 못해? 다 그런 말들 하지. 나는 너를 환영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게 다 태식이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건데, 그래도 내가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짚고 넘어가실 건지 알려주세요.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지금부터 말할 거다. 나는 네 부모님 대학 나왔다는 것도 못 믿겠어. 아니, 멀쩡히 대학 나온 사람들이 왜 시장 바닥에서 과일 장사를 하니? 안 그래? 그러니까 네 부모님 대학 졸업 증명서 하고 니네 집 문서를 내가 확인해야겠어. 부모님 어디 빚진 거 없나? 은행권 서류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확인해야겠다. 너는 뭐 엉뚱한 대출 받은 거 없는지 너도 좀 확인하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 빚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대학 졸업 증명서까지요? 제가 황당해서 되물었지만 남친 어머니는 아주 당당했어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지? 그거 다 듣기 좋은 말인 거지. 세상에 어디 그러니? 나는 태식의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엄청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고생해서 정성을 다해 키운 내 새끼 장가가는데 장인 장모라는 사람은 장사나 해먹던 사람들이고, 마누라 될 여자도 월급이 시원찮으면 너도 나처럼 할 거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집 문서랑 은행 서류들을 요구하시는 건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저랑 태식 오빠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어머니는 돈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태 설명했잖아. 말을 어디로 알아들어? 왜? 자신 없어? 니네 집 망신당할까봐 걱정되는 거야? 나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빚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거지. 잘못하다가 내 새끼 등골 빠져라 본 돈 니네 친정으로 다 가버리면 어쩌니? 네가 못하겠다면 나 흥신소 찾아가서 알아볼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너한테 보여달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보자. 이번 주말까지 서류랑 다 가져와라. 그거 보고 내가 상견례 할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네? 상견례 이미 정해진 건데 저희 집 빚 있나 없나 본 다음에 다시 결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나는 그래야겠어. 이건 니네 집이 떳떳하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일 아니니?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벌벌 떠는 거 아니야? 저는 왜 그게 저희 집만 공개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님이 태식 오빠 아까우셔서 오빠한테는 좋은 처가, 어머님한테는 좋은 사돈 만나야 한다는 말씀 저도 잘 알겠는데요. 집에 빚이 있나 없나 공개하고 대학 졸업 증명서까지 가려오려고 하시는 건 제 생각에는 억지 같아요. 게다가 그걸로 상견례를 할지 말지 결정하신다니 저희 집에 너무 무례한 처사 같습니다. 무례하다는 거는 그래도 양쪽 집안이 엇비슷해야 할 수 있는 말이야. 까놓고 말해서 너는 태식이랑 결혼하면 신분 상승하는 거잖아. 내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빚만 없으면 너희 결혼 시켜주겠다는 건데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너 가만 보니까 이런 일로 자존심 내세우는 게
우리 태식이 사랑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그거랑 제가 오빠를 좋아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머님도 태식 오빠나 다른 가족분들 앞에서 말씀 못하시고 저 따로 불러서 이러시는 거 무례하다는 거 알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 못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한테 처음으로 요구하는 걸 거절하겠다는 거야? 네, 저는 이번 문제는 제가 태식 오빠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변함없고요. 이것만은 안 되겠어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 심정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게요. 예,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너를 일부러 불러다가 이런 얘기 한 줄 알아? 나는 너한테 싫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너한테 내가 말한 거 니네 집 빚 없다는 증명서류로 집문서랑 은행서류 그리고 니네 부모님 졸업증명서 가져오라고 명령한 거야. 내가 너랑 쎄쎄쎄 하면서 이것 좀 해줄래? 해줄 수 있을까? 사정하는 거 아니라고.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도 괘씸해서 안 되겠다. 너 대학은 똑바로 나온 건지 속이는 건 없는지 알아야겠으니까 네 대학 졸업증명서도 보여다오. 내가 승질 같아서는 너 집에 왔을 때 이 결혼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거 태식이 봐서 참고 참은 거니까 너도 내가 양보한 만큼은 채워와야지. 네가 정 못하겠고 뭐 상견례는 그대로 하고 싶다면 나는 흥신소 찾아가서 그야말로 니네 집 탈탈 털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때는 니네 집에 빚이 있건 없건 니네 부모가 진짜 대학을 나왔건 거짓말이건 결혼 못하는 줄 알아? 너무 황당했고 이 자리가 혹시 꿈은 아닌가 싶을 만큼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친과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잠시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친 어머니는 잘 됐다 싶었는지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요. 우리 태식이는 이 결혼 깨져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아니, 너 아니면 더 괜찮은 여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우리 태식이 놓치고 후회하는 건 너지. 우리 태식이는 아니라고. 네가 좀 전에 싫다고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까 이번 주말까지 내가 말한 거 준비해서 연락해라. 아니면 상견례? 어림없는 줄 알아. 우리 태식이한테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태식이 아는 순간 너는 결혼 끝이야. 남친 어머니는 식은 커피를 물처럼 들이키더니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는 먼저 카페를 떠났어요. 남친 어머니가 남친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 순간 떠오르는 건 남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빠져 다른 데 가기도 힘들어서 그냥 제가 있는 카페로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얼마 후 남친은 어리둥절해서 카페로 왔어요. 여기는 처음 오는데 이 동네는 무슨 일이야? 우리 같이 다니던 데도 아니고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있었어? 여기서 오빠 어머니가 나 보자고 하셨거든. 엄마가 여기서 널 보자고 했다고? 그럼 엄마는 어디 있는데? 아까 어머니 가시고서 오빠한테 연락한 거야. 나랑만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여기로 오라고 하셨거든. 대체 무슨 말인데 너를 이 모르는 동네로 따로 부르셨대? 저는 좀 전까지 남친 어머니와 했던 대화 내용을 남친한테 전부 이야기했어요. 나도 오빠보다 못 버는데 우리 집에 혹시 빚이라도 있어서 오빠가 번 돈 우리 집에 들어갈까 걱정되신다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내가 싫으니까 이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유정이 너는 뭐라고 했는데? 당연히 못하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흥신소에 알아볼 거래. 그리고 어머님이 흥신소 가는 순간 이 결혼도 끝이라고 하셨어. 오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정말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면 우리 엄마 아빠 대학 졸업 증명서에 우리 집 빚 없는 거 증명까지 해야 돼? 나도 대출 없는 거 증명하고? 엄마가 나 결혼시킨다고 좀 예민해지셨나 봐. 우리끼리만 좋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너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 내가 엄마랑 이야기해볼게. 저는 남친이 제 입장을 이해해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마치고 남친과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죠. 그런데 다음날 남친 어머니는 저희 회사 근처로 찾아와서 당장 나오지 않으면 쳐들어간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나가니 남친 어머니는 제 팔을 확 잡아채서 회사 건물 뒤쪽으로 무작정 끌고 가더라고요. 너, 내가 태식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지? 너 어떻게 애가 그렇게 의리가 없니? 애 아빠도 나한테 한 소리 하고, 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태식이한테 말한 거지?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증명을 하지 않으면 흥신소에 가실 거고, 그때는 결혼도 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라면 오빠도 알고 있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가 내가 말한 대로 고분고분 다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어머님도 증명서 보여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대학 졸업 증명서하고 집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보여주세요. 결혼하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지만 어머님이 고집을 하시니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주세요. 양쪽 집이 공평하게 같이 증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자 남친 어머니는 입이 삐뚤어져라 저를 비웃더군요. 이 결혼이 이미 우리가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장사인데 공평이라니? 니네가 빚 없다고 서를 보여주는 게 공평한 거야. 여기 지나가는 사람 다 잡고 물어봐. 시장에서 과일장 사던 집 딸이 대기업 다니는 중산층 남자 물어서 결혼하면 누가 득이고 누가 손해인지. 다들 우리가 손해본다고 할 거다. 니네가 그만큼 기우는 집안이라고. 그러면 못 사는 쪽에서 알아서 그런 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나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깔끔하게 전부 다 보여주고 결혼하겠다. 너 아무래도 수상해. 이렇게까지 길길이 뛰고 태식이한테까지 여우짓하며 말하고 하는 게 니네 집에 웬만큼 빚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너도 대출 꽤나 받아서 쓴 모양이고. 내 말이 맞지? 그렇게 함부로 넘겨짓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집 아니에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아주 못 볼 걸 봤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기가 막혀서. 참, 나 네 말 결혼 안 하겠다는 걸로 알아들었다. 우리 태식이는 아쉬울 거 없어. 네가 다시는 태식이 같은 신랑감 못 만나고 바닥에서 헤맬 생각하면 좀 안 됐지만 어쩌겠니? 그게 다 네 팔자인걸. 다 네가 자초한 거야. 남친 어머니는 일부러 제 어깨를 확 밀치면서 거리로 나갔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저런 막장이 시댁에 있다고 말만 들었지 제 코앞에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결혼을 해도 남친 어머니랑은 잘 지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만나기로 한 남친에게 확실한 답을 듣고 싶었어요. 저는 남친에게 어머니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남친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안 그래도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한테 했다고. 그것만 갖고 화내시더라고. 다른 말은 들어보려고도 안 하시고. 엄마 입장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나도 참 난감하다. 오빠, 나 솔직히 너무 걱정돼. 뭐 결혼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든 하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어머니 성격 장난 아닌 것 같고 이게 평범하지는 않은 거잖아. 나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긴 한데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잘 지낼 자신도 없어. 지금이야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너도 엄마도 좀 무뎌지지 않겠어? 자주 보면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될 테니까 노력해보자. 안 그래도 나 신혼집은 우리 집하고 가까운 데 어디라고 알아보고 있거든. 엄마랑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았어요. 뭐?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그것도 오빠네 집이랑 가까운 데에? 오빠, 지금 어머니 나한테 어떻게 하고 가셨는지 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너무 태평한 거 아니야? 지금 결혼 안 시키겠다고 저러시는데 가까운 데서 자주 보라니. 내가 지금 자신 없다고 한 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오빠네 어머니 평범하지도 않고 너무 무서우신 분 같아. 우리 엄마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무 무섭다니. 엄마가 속상해서 한 말 같고 너도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빠, 내 입장 돼봐. 자주 얼굴 보고 싶고 노력하고 싶은지. 이거는 완전히 나를 아랫사람 취급하시는 건데 어머니 입으로 사람 위에 사람 있다고 하셨어.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 벌써 다 짐작이 가는데 어떻게 오빠는 그럴 수 있어? 그럼 안 보고 살 거야? 그건 아니잖아.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로 안 보는 것도 웃기고 어떻게든 노력해야지. 근데 왜 그 노력을 나만 하라는 것처럼 들리지? 자식이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엄마도 계속 이러시면 안 되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번 주말까지 해오라고 한 거는 못한다고 하고 상견례 바로 한다고 말씀드리자. 지금 그게 통할 것 같아? 나한테 오빠랑 결혼 안 시킨다고 하셨다니까. 그럼 상견례, 아니 결혼을 좀 미루자. 뭐? 오빠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어떡하냐? 엄마가 저렇게 화가 난 상태로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없잖아. 그냥 네가 엄마가 말한 대로 증명서랑 은행 서류 보여드리면 되는 일이지만 네 자존심상 못하겠다는 거잖아. 남친의 말을 듣고 저는 한층 더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남친도 자기 엄마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왜 말을 하다 말고 가? 어떻게 할 건지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남친은 저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며 잡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는 게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 남친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래도 남친만은 제 편이 되어주고 저를 이해해준다고 믿었는데 제가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줬다며 뭐라고 하는 걸 보니 대체 내가 뭘 보고 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나 싶더라고요. 그 집에서 남친 어머니가 별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친이나 남친 어머니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도 충격이었고요. 결혼하고 어머니랑 자주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는데 아예 시댁 가까운 데로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저는 다음날 하루 종일 남친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제 마음은 점차 결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남친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너랑 너네 집이 우리보다 못한 게 사실이니 엄마도 저러실 수밖에 없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파혼을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 서로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참, 별놈의 집안을 다 보겠구만. 네가 후회만 안 한다면 아빠도 네가 결혼 접은 거 찬성이다. 엄마도 그래. 뭐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어? 그런 정신 상태인 집안은 안 보는 게 상책이야. 그러니 태식이 걔도 결국 지 엄마 따라가는 거 아니겠니? 집안 분위기가 아이들 청소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렇게 또 알게 되는구나. 너 이 결혼 접는 거 100번 잘하는 거야. 근데 꼭 우리가 비디고 거짓말해서 결혼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열받아 죽겠어. 그러자 엄마가 잠깐 생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 그 엄마 보고 만나자고 해. 만나서 우리 졸업증명서랑 서류 다 보여주면 되잖아. 저희 부모님은 대학교 CC였다가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바로 제가 생겨서 엄마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제가 5살 때 IMF가 터지면서 아빠도 회사를 나와서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시작하셨고요. 부모님은 보통 과일 말고도 백화점에 들어가는 최상품의 과일을 들여와서 백화점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기업들을 손님으로 사로잡았어요. 엄마는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시라 과일을 이용한 디저트를 만들어 카페에 납품을 했고 아빠는 IMF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고급 과일들만 취급하며 돈 많은 손님들을 상대했어요.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고 그 덕에 과일 가게를 하고 10년 만에 분당에 건물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과일 가게가 우리 집 어려울 때 희망의 등불이었다며 부모님은 여전히 과일 가게를 유지하고 계세요.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지금 부모님은 과일 들어오는 거 체크만 하세요. 엄마도 카페로 나가던 디저트 다른 사람한테 넘기셨고요. 한마디로 저희 부모님은 건물 주셨어요. 편하게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아닌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당당하게 건물주가 되신 거였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돈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제가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돈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았고 어디 가서 저희가 잘 산다는 티도 내지 않았던 거죠. 저는 엄마 말씀대로 남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번에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말에 뵈어요. 네가 우리 태식이 놓치는 게 아깝긴 한가 보다. 내가 일단 나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허락할 거라는 기대는 마라. 네가 속썩인 만큼 나도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니까. 저는 약속날 먼저 나가서 남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일찍 나와 있는 거 보니 너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모양이구나. 그래, 그럼 어디 부모님 졸업증명서부터 볼까? 남친 어머니는 자기가 마치 무슨 면접관이라도 된 것처럼 안경까지 꺼내서 제가 내민 봉투에 졸업증명서를 꺼냈어요. 졸업증명서를 보는 남친 어머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부모님이 꽤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그래, 뭐 공부 잘하셨나 보구나. 대학은 좋은 데 나왔는데 취직을 못 하신 거니? 왜 과일 장사를 해? 일단 저희 지문서하고 은행 서류 보세요. 저는 남친 어머니 말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더니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보며 입이 딱 벌어지더군요. 대출도 안 낀 저희 아파트의 분당의 건물, 그리고 과일가게 자리까지 전부 저희 엄마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얼굴이 하얘져서 어머, 어머 라며 더듬거리는 남친 어머니한테 제 통장 내역서를 보여줬어요. 저한테는 대출이 없냐고 물으셔서 제 주식계좌 가져왔어요. 저도 부모님 하시는 거 보고 자라서 제 돈 빨리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때부터 시작한 주식이고 저는 단기로 치고 빠지는 건 안 해요. 제 회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우량주만 사서 묶어둔 거예요. 저희 집 재산 목록을 다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갑자기 호들갑을 떨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 유정아, 이렇게 보여줄 게 많은데 왜 나한테서 험한 말 나오게 만들어? 아니 왜 그랬어? 내가 너 하나만 보지 않고 집안 따져서 속상했니?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라는 거야. 내 아들 결혼해서 혹시라도 힘들게 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엄마 마음. 너도 자식 낳으면 똑같이 하리라 생각한다. 아우, 우리 태식이가 정말 여자 보는 눈이 정확하네. 그때 저와 남친 어머니가 있는 자리로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그런가요? 저는 우리 딸애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염려가 됩니다. 어머, 누구세요? 저희 엄마예요. 엄마, 이쪽이 태식 오빠 어머니. 제가 엄마를 소개하자 남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 엄마 손을 잡으며 호호호 웃더군요. 아우, 어머니 참 고우세요. 누가 보면 유정이하고 자매라고 해도 믿겠어요. 어쩜 이렇게 딸을 야무지게 키우셨어요. 저도 야무지게 키웠다 자부했는데 아이에게 사람 보는 눈은 길러주지 못한 것 같네요. 그러니 태식이 같은 애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했겠죠. 라며 엄마가 남친 어머니가 잡은 손을 빼냈어요. 남친 어머니는 갈 곳 없어진 손을 머쓱하게 비비더군요. 혹시 사부인 다 들으셨어요? 여기까지 오신 거 보니 들으신 거 맞네요. 근데 그건 제가 사돈댁에 대해 잘 모르고 한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알게 된 게 더 낫다고 봐요. 서로 오해 살 일도 없고 좀 좋아요. 이게 어디가 서로 좋은 건가요? 우리 딸이 그쪽 아들보다 키운다고 일방적으로 우리 집 재산하고 학력을 공개하라고 강요한 거잖아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집이라니. 우리 유정이가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죠. 태식이도 그쪽 편만 들었다고 하니 뭐 집안 분위기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돈은 좀 없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젊은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교양 없고 사람을 돈으로 저울질하는 집안은 절대 안 될 말이죠. 그 안에 있으면 똑같은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엄마의 무서운 목소리가 카페 안에 쩌렁쩌렁 울렸고
남친 어머니는 고개를 조아리며 계속 두 손을 비벼댔어요. 마음 많이 상하셨죠?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셨으니 앞으로 애들 결혼 날짜라도 잡고. 아줌마, 저 이 결혼 안 해요. 제가 남친 어머니 말을 가로막자 남친 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아니, 결혼 안 한다고? 그럼 오늘 여기는 왜 나왔어? 이대로 안 한다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집이 정말 무슨 빚이라도 있고 부모님 대학 나온 것도 뻥친 거라고 착각들 하실까봐 그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나온 거예요. 저요, 박태식 그놈한테도 많이 실망했어요. 결국은 아줌마랑 속이 똑같더라고요. 우리 엄마 말씀대로 제가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었잖아요. 얘는 다 지난 일 갖고 뭘 그리 역정을 내고 그래? 라는 말에 엄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다 지난 일이라뇨. 불과 엊그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이 결혼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딸, 이런 성격 이상한 집에 왜 시집을 보내나요? 더군다나 우리 딸 고생해도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우리 집에 손 안 벌리면 다행인 것 같은데요. 저라고 그쪽에서 빚 없는 거 증명하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꽤 대출을 받으셨더군요. 그걸로 부동산 투자도 했다가 잘 안 되고 지금 전세 물려서 꼼짝 못하는 신세고요. 아니, 그런 걸 다 알아보신 거예요? 왜요? 그쪽은 우리 거 다 들여다보는데 우리도 알아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나요? 엄마 말에 한 방 먹은 남친 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눈알말 굴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대개 태도가 문제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나가고 제가 따라 나서는데 남친 어머니가 저를 잡으셨어요. 아니 유정아,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렸길래 저렇게 화를 내셔? 뭐라고 말씀드리긴요. 아줌마가 저한테 한 것 그대로, 그리고 아줌마 아들이 저한테 한 것 그대로 다 말했죠. 아니 너는 참, 우리 아들 좋다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어떻게든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왜요? 저희 엄마 아빠 모욕하는 분을 제가 시어머니로 어떻게 모시고 살겠어요? 아줌마 아들도 그래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집 알아보고 저더러 아줌마 뜻 안 맞춰준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더 좋아할 수 있죠? 아줌마 호언장담했잖아요. 저보다 괜찮은 여자 아줌마 아들 앞에 줄 쫙 섰다고요. 그중에서 며느리 골라서 데리고 살아보세요. 그런데 아줌마처럼 이상한 성격인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여자가 있을까요? 전 없을 것 같은데요. 남친 어머니는 저희를 잡으려고 했지만 엄마와 제가 매몰차게 뿌리치자 결국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친은 불이 나게 저를 만나러 왔어요. 유정아, 엄마한테 다 들었어. 결혼을 안 한다니 무슨 소리야. 너 진짜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사과도 많이 하셨다던데. 부족해? 사과하면 아,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없던 일로 해야 돼? 네가 지금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시간을 좀 갖자. 마음 풀리면 연락해. 난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기다리지 마. 난 다시는 너한테 연락 안 할 거고 결혼도 안 할 거니까. 니네 집 가까운 데에 신혼집 차리고 네 엄마한테 집안 재산 신고할 여자랑 같이 살아. 너 진짜 1억이야? 날 좋아한다는 게 이것밖에 안 돼? 너도 나 좋아하는 마음이 니네 엄마 비위 맞추는 것보다도 적잖아. 나는 니네 엄마도 그렇고 너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도 싫어. 니네 엄마한테 모욕당한 나한테 네가 어떻게 했냐? 오히려 거기다 불질렀잖아. 내가 니네 엄마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거라면서. 그리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집도 니네 집 가까운 데에 알아보고 있고. 진짜 상견례 전에 이런 일 터진 게 오히려 행운이다. 난 너 이런 인간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봐. 그거 수습하려면 얼마나 복잡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무튼 꼭 니네 엄마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근데 쉽지만은 않을 거야. 누가 니네 엄마 요구를 맞추겠어? 네가 무슨 대단한 재벌가 아들도 아닌데. 고작 해야
평범하게 먹고 사는 집 아들이잖아. 제 말에 남친은 완전히 할 말을 잃은 표정이 됐고 저는 그런 남친을 놔두고 제 차에 올라탔어요. 차를 운전하며 가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취소했고 지금은 제 일 열심히 하며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 잘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